수열 극한에서 네 번째 시간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등비수열 잠깐만 좀 내용을 정리하고 할 건데, 등비수열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항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뒤로 갈수록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해간다는 거죠. 이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고 R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요걸 첫째 항 A라고 하죠.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n번째 항, 이걸 일반항이라고 하지.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R, R의 n-1제곱이었습니다. R을 n-1개만큼 곱한 거다. A, R의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일반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첫째 항이 공비랑 같은 숫자야, 같은 값이야. 그럼 A 대신에 R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R의 n제곱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지? R의 n제곱이라고 나타나 있으면 이건 뭐지요? 생각할 필요 없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R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온 김에 등비수열의 합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뭐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등비수열 일반항 구했으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AR의 n-1제곱. 자,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은 1-R의 A의 1-R의 n제곱 또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식은 R이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식은 R이 1보다 클 때 사용하는 거였고, R이 n과 R이 1과 같을 때, R이 1과 같을 때는 NA. 자, 이 등비수열 일반항 합 구하는 공식 선생님 정리해줬죠? 뭐 해야 돼? 또 적어야지 니네. 응? 이런 데다가 좀 적어놔야지. 선생님 계속 물어볼 거 아니잖아. 선생님이 등비수열 일반항이 뭐예요? 계속 물어보면 혼난다고. 자, 내용 갑시다. 첫째 항이 R, 공비도 R인 등비수열 R의 n제곱. 자, 여기서는 일단 첫째 항을 그냥 R이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R이 아니어도 성질은 똑같아요. 즉 첫째 항 R, 둘째 항 R제곱, 셋째 항 R 세제곱 등등등 해서 n번째 항이 R의 n제곱이죠. 이렇게 생긴 수열의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아래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자, 일단 결론부터 R의 범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수렴한다. 누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R의 n제곱, 이 값은 어떤 값을 수렴하게 될 거야. 그러면 주어진 범위, 이 범위가 아니면 발산입니다. 자, 아래 범위를 선생님이 구분을 지을 건데요. 아래 범위를 -1과 1을 기준으로,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아래 범위가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라고도 표현하죠. 네 번째 R이 -1일 때, 다섯 번째 R이 -1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5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예를 들면 R을 2라는 수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럼 R을 2라고 봤으니까 n이 무한대일 때 2의 무한대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수는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이 돼. 점점 기하급수식으로 커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R이 1일 때, 자, 두 번째 R이 1일 때 보는 겁니다. R이 1일 때,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이야. 그러니까 1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1을 무한대 제곱할 거야. 근데 1은 100번 제곱해도 1이고 1000번 제곱해도 1이고 10,000번 제곱해도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때는 1이라는 값에 수렴합니다. r이 1일 때는 1이라는 값에 수렴합니다. 자, 세 번째, r의 버린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또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라고도 요 기호를 더 많이 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해볼까? 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이고 요걸 2분의 1을 이제 거듭 제곱해서 가다 보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제곱하면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돼. 분자는 1로 그냥 같은 값인데 분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거의 무한대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네, 이 값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하더라. 요 세 번째 범위에 대해서는 0에 수렴합니다. 그럼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r이 딱 마이너스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을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네, 대표적인 진동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걸 진동 발산. 자, 발산이긴 한데 진동이다. 발산의 종류 중에 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5번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였을 때 또 예를 들어서 r을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보면 마이너스 2, 둘째 항은 제곱하니까 플러스 4, 셋째 항은 마이너스 8, 넷째 항은 플러스 16 이렇게 가. 수의 절대값은 커지는데 부호가 음양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그러니까 이 수유가 진동 모양을 하면서 점점 이 진동의 폭이 커지죠. 네, 아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에요. 요거는 그냥 폭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진동이었다면 5번은 진동의 폭이 커집니다. 이것도 역시 진동 발산이죠. 그래서 우리 수렴하는 경우를 보니까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요걸 선생님이 수렴 조건이라고 교재에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는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 네,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에 수렴하고요. r이 1일 때는 1에 수렴합니다. 어쨌든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강의를 멈추고 선생님처럼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5개의 범위를 나눈 다음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한번 수들을 2개, 3개 정도 나열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서 그렇구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도록 합니다. 그럼 외워질 겁니다. 자, 강의 잠깐 멈추고 하세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정리를 해봤다면 정리됐죠?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 발산, r이 1일 때는 1에 수렴하고 절대값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일 때는 0에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 발산이더라. 자, 이거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등비 수열의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수렴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r의 n제곱을 포함한 어떤 수열의 극한을 확인할 때, 극한값을 구할 때는 다음 4가지 경우로 나눈다. 이 4가지 경우가, 자, 요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아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누었었죠. 나누어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R이 1일 때, 세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 네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라는 범위 있을 때. 이 내용이죠?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수열의 수렴 또는 발산 조건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보면,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방금 했어. 첫째 항과 공비가 R이 같아서 그냥 R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경우 첫째 항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R의 범위만 확인하면 됩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면 수렴이야. 언제?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R이어서 똑같을 때. 근데 항상 같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AR의 n-1제곱이라고 나타내죠. 여기서 첫째 항은 A가 되겠죠. 이때 첫째 항이 0이 되면 공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됩니다. 자, 첫째 항이 0이 되면 공비와 상관없이 모든 항이 0이 되니까 얘는 그냥 공비에 상관없이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0이면 끝나요. 네. 또는야 이거 또는 첫째 항이 0이 아니더라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러면 등비수열은 수렴하더라. 자,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 필수예제 11번 등비수열의 극한.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여라. 자,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요거 하나하나가 다 등비수열입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3의 2n제곱, 3의 2n제곱은 R이 몇이게? 9죠? 요건 9의 n제곱입니다. 무한대발산이죠. 8의 n제곱 역시 공비가 8이야. 1보다 훨씬 크잖아. 이것도 무한대발산이고요. 8의 n 플러스 1제곱 이것도 무한대발산이고요. 3의 2n-2제곱 이것도 9의 n-1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한대발산입니다. 결국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어떻게 했었니? 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3의 2n제곱은 9의 n제곱이라고 했고 선생님이 마이너스 8의 n제곱 분의 자 8의 n 플러스 1제곱은 8 곱하기 8의 n제곱과 같죠. 지수 정리한 겁니다. 더하기 3의 2n 마이너스 2제곱을 3의 2로 지수를 이렇게 2로 묶어준 다음에 요 2는 3의 제곱을 해결하는데 3을 제곱해가지고 R이 9구나 이렇게 찾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요 n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요 2로 묶어서 2를 지수로 좀 밑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의 n-1제곱. 그럼 이 수를 물론 이것도 선생님 그럼 9의 n-1제곱은요? 9의 n제곱 나누기 9의 1제곱이거든? 그러니까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또는 9의 n-1제곱을 9의 n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봐도 되지. 9의 마이너스 1제곱이 9의 역수, 즉 9분의 1이니까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이라고 정리를 해 주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야? 9의 n제곱이지. 분모와 분자를 모두 9의 n제곱으로 나눠요. 9의 n제곱, 9의 n제곱, 9의 n제곱, 9의 n제곱 이렇게 나눴더니 첫 번째 식은 약분이 되면서 1이 되고 두 번째는 9분의 8의 n제곱이라고 묶을 수 있어. 세 번째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더하기 9분의 1. 요건 약분이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극한값을 쏠 겁니다. 리미트를 빵 쏘는데 야 9분의 8이 뭐야? 9분의 8은 1보다 작은 수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지? 그러니까 이건 0에 수렴하게 돼. 네, 이 값이 0에 수렴하게 돼. 이것도 역시 0에 수렴하게 돼. 그래서 남는 건 1-0분의 0 플러스 9분의 1이기 때문에 9분의 1 9분의 1의 수렴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네, 2번도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자, 분모의 루트를 크게 씌우고
9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 있고요. 분자는요. 3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요건데 요건 뭐니? 뭐야? 루트 9의 n제곱이잖아.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의 n제곱이고 제곱 지워서 근호를 지울 수 있지? 이건 3의 n제곱이야.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물론 3의 n제곱으로 나눌 때 우리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9의 n제곱 형태를 띄고 들어가고요. 근호가 없는 식에 대해서는 3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리미트 기호 좀 붙여. 리미트를 너무 안 써. 9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은 9분의 2의 n제곱과 같고 이렇게 약분해서 3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죠. 네. 그래서 공비가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건 다 0이 되니까 이것도 0이 되지. 남는 건 루트 1분의 3이야. 그럼 3에 수렴하겠네. 자, 3번.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줘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3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몫이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남게 돼. 해서 이제 n에다가 무한대를 빵. 그럼 3분의 2의 무한대 제곱은 0이 되고 남는 건 3의 무한대 제곱이네. 그냥 이건 양의 무한대 발산이 되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놨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분모의 아래 n제곱, 분모의 등비수열 중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자 그냥 큰 게 아니라 절대값이야. 절대값. 부호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은 없어요.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누어서 정리를 하더라. 그래야 0이 돼서 없어지는 항들이 생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경우에는 가장 큰 항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 방향만 보자라는 거예요. 필수 예제 12번.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자 여기서도 이런 거 꼭 동그란 팡 치고 가야 돼. 수렴해? an 수렴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수렴해. 이걸 알파라고 할 거야. 가능하다는 거야. 수렴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수열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빨빨빨빨빨빨 이렇게 있는 수열 이 수열 역시 2에 수렴했어요. 이때 an의 값을 구하라. 일단 가만히 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 요놈식이지. 자, 요거는 r이 4고 얘는 r이 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의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눌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자, 4의 n제곱으로 바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an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제곱을 그래 그 지수 정리 먼저 선생님이 해줄게. 4의 n제곱 a n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4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나와있지? 요게 2래. 자, 요 지수 정리 어려운 사람은 잠깐 강의를 멈추고 지수 정리하는 걸 좀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의 n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4의 n제곱, 4의 n제곱, 4의 n제곱, 4의 n제곱 4의 n제곱으로 나눠 볼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자, 이렇게 나누면 an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쓰는 순간 이건 0이 되겠구나 보이지? 자, 약분해서 4 더하기 4분의 2니까 2분의 1의 n제곱 이것도 역시 0이 돼서 사라지겠군 하고 보이겠죠? 네, 이제 n에다가 극한을 빵.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리미트를 빵해서 이걸 0이라고 쓸 때 an을 알파라고 적을 거거든. 그럼 알파 마이너스 0분의
4 플러스 0. 그럼 알파분의 4네. 알파분의 4가 2래요. 알파는 2가 되겠군.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2가 됩니다. 13번. 필수예제 13번.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데 문제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왔죠? 네, 요걸 구분해 보면,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지수가 n이야. 그럼 여기 있는 n을 중괄호 밖으로 묶어낼 수 있어. 뭘로? 이건 지수 법칙이죠. 지수 법칙으로 뻥 묶었어. 그럼 그냥 이거 자체가 r이야. r의 n제곱꼴.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수열인 거죠. 자, 여기에서는 r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네, x제곱 마이너스 2x가 r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은 여기도 가만 보면 n-1제곱인데 여기 괄호가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럼 앞에 곱해져 있는 x는 뭐야? 이게 첫째 항입니다. 얘가 첫째 항, 2-x, 이게 r이에요.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다른 모양인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나왔고,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부등식은 자, 이렇게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두 개로 쪼개놓고 x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자꾸 이상한 데로 눌려요. 자, 오랜만에 나왔죠. 선생님 배경화면이 바뀌었는데 여기 가만 보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있어요. 네, 잘 찾아보세요. 이거 멈추고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윌리를 찾아라. 아니네, 윌리를 찾아라 모르겠구나. 원리를 찾아라.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왼쪽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개와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 구간을 찾는 게 x값의 범위가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면 돼. 이씨, 야,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어떤 식의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당연한 거야. 근데 뭐가 없어? 지금 여기 등호가 빠졌잖아요. 등호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x가 1이 되면 안 돼. 1이 되면, x가 1이 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x가 1이 아닌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는 다 해가 되더라. 이게 첫 번째 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던데, 아하, 요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첫째 항은 1, b값이 마이너스니까 짝수 공식을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1,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1 풀마 루트 2.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해가요.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에서 두 수를 만족하고 이렇게 되는 수겠다. 이거와 모든 실수와의 교집합이니까 이 범위가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근데 1을 제외하라고 그랬어. 1은 한 이쯤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다. 딱 가운데 있겠지.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니까 1을 제외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 대한 해는 x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이 되면 안 돼. 또는 x는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네, 이렇게 x값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잘 찾아야 된다. 이거 안 찾아내가지고 그냥 했으면 틀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 x 곱하기 2-x의 n-1제곱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첫째 항이 x고요. 공비가 2-x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첫째 항이 0이 되면 공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수렴해. 0이 수렴해. 또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x가 0이거나 첫째 항이 x니까 또는 공비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자, x가 0이야. 요건 찾아놨어. 그럼 이제 요걸 풀 건데 요것도 역시 또 연립부등식이죠. 2-x가 크다 마이너스 1보다, 그리고 2-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가지를 또 풀 겁니다. 자, 첫 번째 식 마이너스 x 2 양하면 마이너스 3, x는 3보다 작다. 이 범위와 이 범위. 그럼 이걸 다 만족해야 돼. 자, 기억관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는 작다. 자, 이 범위 나왔죠? 이 범위, 이게 여기서 나온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집합입니다. 또는 0도 된다 그랬어. 0. 요 점 하나는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해를 이렇게 x는 0이거나 또는 x는 1 이상 3 미만이야. 네. 또는이기 때문에 이 해도 무조건 해가 되고 여기서도 해가 되는데, 요 두 번째는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으로 찾아줘야 되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 하고 갑시다.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자, 마지막 이제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 여기서는 이 수열은 1 플러스 아래 n제곱분의 아래 n제곱이라고 생긴 수열이에요. 요게 그냥 일반항입니다. 자, 이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1 플러스 아래 n제곱분의 아래 n제곱입니다. 자, 요럴 때는 선생님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이 플러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돼. 요 네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근데 단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야 그랬으니까 이건 빼도 되겠다. 그럼 우린 여기서 세 가지만 나누면 되는 거죠. 세 가지만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여러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항이 an 이렇게 생겼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우리가 an 대신에 이제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으로 적어야 돼. 자, 요거는 뭐야?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인 r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자, 여기에서 r의 n제곱, r의 n제곱, r의 n제곱 이렇게 나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r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n에다가 무한대를 뻥 쏘게 되면 요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 1분의 1, 1에 수렴해. 자, 1에 수렴한다고 나왔습니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1에 수렴합니다. 두 번째, r이 1일 때. 자, 요때는 r의 n제곱은 r의 무한대제곱도 그냥 1에 수렴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에 대하여 요거는 그냥 1 더하기 1분의 1, 즉 2분의 1. 간단하게 2분의 1에 수렴하는구나 하고 극한값을 구했습니다. r이 1일 때는 2분의 1에 수렴해. 자, 3번 마지막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의 n제곱은 0에 수렴하죠. 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에 대하여 0에 수렴하고 0에 수렴했기 때문에 1분의 0은 0. 그래서 이때도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발산이 없어요? 네, 발산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요? 정답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므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1의 수렴 또는 r이 1일 때는 2분의 1의 수렴 또는
아래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일 때는 0에 수렴한다. 네, 요거를 다 조건에 따라서 적어줘야 됩니다. 고생했습니다.